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양천마을과 양천구 마을미디어 주민내거리가 함께하는 함께 이야기의 장을 여는 랜선 마을 집담회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어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이지.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물러거라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마을 미디어입니다. 네, 양천구와 또 가까운 영등포에 있는 마을 미디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그래서 마을 미디어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홍보물 웹자보에도 보셨죠? 5분의 이야기 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왼쪽부터 이용희 선생님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잠깐 짧게 자기 소개도 해주시면서 자기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영등포에서 왔고요. 사단법인 영등포 마을 이사장 맡고 있는 이용희라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주로 용갈이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오늘 오게 된 거는 아마 저희들이 그 영등포에서는 마을 반상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주민을 만나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진행이 안 되면서 이걸 좀 온라인에서 좀 진행해 볼까 해서 이제 영등포 마을 반상회 온에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모신 거 맞는데, 그럼 온에어는 팟캐스트인가요? 선생님? 온에어는 일단 팟캐스트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진행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라이브에로 진행된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팟캐스트에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서울시 전역에서 유명하신 용가리 선생님이라 오늘 그지 않나요? 네, 영상에서 보고 반가워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또 제 생각에 또 오랜만에 전 좀 오랜만에 뵈가지고 진리쌤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너무 떨려요. 네, 화이팅! 네,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월간 두유요거트 통신이라는 웹진 발행하고 있는 발행자이자 편집장이고, 제가 쓴 글이랑 친구들이 쓴 글, 혹은 그림이나 만화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매달 웹진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제가 발행하는 이 웹진이 개인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진행해주시는 진영쌤이 마을 미디어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발행하는 이 월간 두유요거트 통신이 마을 미디어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마을에서 발행하는 어떤 미디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 왔고, 지금 너무너무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떨렸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두유요거트 창간 후부터 좀 이렇게 챙겨봤던, 왜냐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좀 바꿔서 미디어에 적용해보면 가장 개인적인 미디어가 가장 모두를 위한 미디어고 마을 미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또 저희 오른쪽으로 주민내거리. 네, 안녕하세요. 주민내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팟캐스트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팀장인 김현정입니다. 네, 요새 핫한 주민내거리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주민내거리는 마을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전달하는 마을 미디어입니다. 현재 팟빵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은 12개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85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TBS에 오후 9시 44분부터 오후 9시 59분까지 하는 방송이 우리 동네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통방송에서 양천구의 마을 소식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회원은 현재 19명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약속한 질문이 있죠? 네. 주민내거리가 또 최근 제가 어제 들었는데
굉장히 또 수상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먼저 네, 소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미디어학트에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물론 상을 갖다가 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 공모에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근데 방송통신위원장 상을 주민내거리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와, 무슨 상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장상이라니까 좋은 상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활동을 네. 열심히 했더니 또 이런 네. 결과가 있는데 네. 여기 계시는 대표님하고 또 네. 이렇게 감독님이랑 저희 뭐 은정 쌤이랑 뭐 회원들의 열정적인 그런 활동을 좀 지원하는 응원하는 의미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천마을의 어떤 네. 표현이 경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또 옆에 사실 프라이드 그린토마토도 이해 질사라 수상 소식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네. 다 주시는 거라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드 그린토마토의 발행과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네, 저희 잡지는 문화예술 관련된 주민들의 글을 실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직 잡지의 방향은 크게 컨셉이 없긴 하지만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잡지가 저희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6호가 나옴으로 해서 3년차 미디어 잡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3년이고 사실 6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5호는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6호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양천의 안녕하세요. 소리 네. 네, 은행정 책마당 대표 맡고 있는 정성욱인데요. 저희는 은행정 책마당 회원 중심으로 해서 양천의 소리라는 웹툰 형태의 다달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양천구의 그 구정이나 구의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양천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마이크가 안 되나요? 네. 노동이나 교육 이슈 등등을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글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작업을 작년 9월부터 준비 1, 2, 3, 4호 하고 올해 1월부터 매월 그래도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양천의 소리 필자이기도 한데 정성호 쌤께서 그렇게 이렇게 원고 제쪽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네 따박따박 나올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5군데 이런 마을 미디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동네 또 우리 가까운 이웃에 이렇게 다양한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마을의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 이렇게 많았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 네 온에어 팟캐스트, 마을 팟캐스트, 두유요거트 통신, 또 웹진, 또 주민의 거리, 마을 미디어, 유튜브, 또 팟캐스트, 그리고 마을 잡지,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그리고 뉴스레터 양천의 소리까지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들, 지역의 이야기들,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이렇게 미디어란 형태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는 한편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 그래서 도대체 좀 약간 이런 궁금함이 듭니다. 이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시게 된 그것이 잡지든 뉴스레터건 웹진이건 팟캐스트건 이거를 마을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미디어라는 걸로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소개가 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양천의 소리. 네, 왜 양천의 소리 이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소식을 나누고 싶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 은행정 책마당이 벌써 운영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간 나눔도 했지만 강의, 토론회는 상당히 주기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좀 요약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우리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주로 말로 그 시간 뒤풀이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저희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에 좀 익숙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글의 형태로 남길 필요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도 올해도 그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양천구 준예산 사태 이후로 그 구정 구의 모니터링을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 회원도 일부러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모니터링해서 나온 결과도 뭔가 이제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모아서 그 이제 잡지나 뭐 뉴스 형태로 모아놓으면은 우리만 그 내용을 아는 거를 넘어서서 양천 마을에 있는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하면 우리가 하고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생겼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회원 중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부담 없이 한 3달락이나 5달락 정도를 정리를 해서 써보자라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메일 리스트로 한 50여 분 정도 보내드리고 있고 마을에 단톡방, 텔방, 밴드 이런 데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다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구의회나 구정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거들면 이제 양천방송이나 지역신문 같은 데서도 그 인터뷰나 기고를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꾸준히 하니까 좀 이렇게 낚시밥을 던지니까 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어렵지만 여하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양천의 소리를 봤다, 잘 봤다, 요새 그거 하던데 좋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마을 회의나 여러 모임에서 제가 종종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진짜 꾸준히 하니까 아까 꾸준히 하는 것의 힘 이야기가 되게 좀 기억에 남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 알려주시면 네. 이제 글로 좀 하라고 제가 할 할 테니까 네, 누가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이름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이 은행정 책마당이라는 공간에서 되게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그거에 또 지역 언론에서도 받기도 했었다 이런 말이 그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가 점점 더 커지는 생각했던 것 더 커지는 약간 이런 결과를 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잡지였는데요. 네. 저희가 시작한 계기는 지역 안에서 일상 문화 예술을 즐기고 싶은 걸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고 그거를 뭔가 기록하는 장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양천 FM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 서울마을 미디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거를 도전을 해서 그리고 제가 18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했기 때문에 편집이랑 이런 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선택은 잡지로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 저변을 좀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 또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하고도 있고요. 그 안에 내용도 일상에서 즐길 수 있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화자들이 저희들은 일반 주민이어서 일상에서 느끼는 감성 포인트를 같이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잡지를 제가 몇 권을 5권은 이제 직접 나눠주셔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을 일상으로 예술의 일상의 삶에서 한다 이런 말이 조금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웠지만 참 자기 것으로 잘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되게 아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디자인을 보고 되게 놀라게 됐어요. 되게 힙하다. 와 되게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일도 하셨던 그걸 가지고 또 마을 미디어를 하시고 하여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떤 마을에서 예술, 일상의 예술이 마을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막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싶은? 네네네. 저도 확인해 보고 싶고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주민내거리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어떻게 시작이 됐었는지. 네, 저희 주민내거리는 주민내거리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제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았어요. 관심도 있고 궁금하던 차에 그 신정삼동에서 이렇게 마을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있어가지고 일기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사람들이랑 그리고 영상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눠졌어요. 아, 나는 영상으로 해서 이 마을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됐어요. 영상을 도전하기에는 일단 미모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은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좀 약간 두려움이 누구나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그 마을 미디어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자가 돼서 마을 속에 그 우리가 아는 그런 큰 미디어에서 못하는 일들을 작은 소소한 미디어들이 마을의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는 정보 안에서만 돌잖아요. 그리고 마을 속의 정보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런 마을의 정보를 그냥 그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누고 그런 게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일기 때 저희가 잘 이제 두렵고 힘들 때 또 감독님이 옆에서 저희가 기술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런 뒤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보이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신정삼동의 방송실도 저희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많은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남들이 보기에는 활발히 보이는 결과만 보이는데 여기까지 내년에는 네. 오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뿌듯하다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좀 마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현재는 네. 그런 미디어를 잘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 주민내거리 활약 대단하죠. 뭔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만나지 못할 때 이거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감독님과 그 대표님 앞에 계신데 이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저희 박성훈 감독님과 그리고 또 저희 이호경 대표님이 네. 그 네. 방송실 만드는데 네. 저기 굉장히 사람들 공간을 누군가 내준다는 건 어렵잖아요. 특히 네. 관공서에서. 근데 그런 걸 참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기술 지원을 저희가 중단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주민을 가리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으시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툰데도 옆에서 많이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걸 보시고 네.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네. 마을 미디어에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를 저 같은 초보자도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 랜선 집담회가 주민내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 홈그라운드에 있점을 사실 제가 특별히 마음껏 홍보하시라고 시간을 좀 막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진짜 주민내거리는 계속 지금 주민교육을 계속 3기, 4기, 이 4기째 진행하면서 계속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 마을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게 또 그냥 미디어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미디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육성해내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신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쪽에 좀 약간 한참 기다리셨죠? 좀 쉬셨나요? 네. 진리쌤, 두유요거트 통신으로 이제 이런 미디어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채식하거든요. 아. 네, 제가 채식을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비건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 생활 방식을 이해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낯선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때 되게 다닐 때였는데 이거를 막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 막 지지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사무실 친구들한테 약간 저만의 운동 방식으로 두유로 요거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판매를 했어요. 되게 저렴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두유 요거트 먹으면서 뭐 저의 뭐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이해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2018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랬는데 약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서 프리랜서를 시작하면서 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막 이러는 와중에 두유 요거트를 계속 팔라고 친구들이 계속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 같은 그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대충 막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팔아서 배달을 하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유로 요거트를 만들어서 약간 저의 자립 실험 같은 거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내 두유 요거트를 판매하면서 살아보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유 요거트. 네, 판매하는 게. 근데 네네. 친구들이 그거를 되게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제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그걸 지지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매주 이제 제 두유 요거트를 먹어주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친구들한테 그냥 매달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웹진을 처음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건 되게 가볍게 시작했어요. 시작이 제일 쉬웠어요. 네. 와, 재밌다. 네, 시작이 제일 쉬웠고,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뭐 제가 친구들한테 뭐 고마웠던 얘기나 뭐 여행 가서 친구들 생각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에세이로 써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그냥 저는 이 두유 요거트 사 먹는 뭐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보내주려고 만들었는데 이걸 SNS에 공유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야 너무 멋있어. 너 뭐 너무너무 멋있다. 뭐 너무 뭐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욕심을 부린 게 저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이거를 더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서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의 글만 실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친구들이 글을 또 쓰는 친구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 글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때 그게 시작한 게 2018년 11월인데 2019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뭐 정기 기고자들과 뭐 같이 한번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3년차로 쭉 이렇게 이어온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친구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가면서는 이제 더 좋은 글을 써야 된다. 뭐 약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압박이 좀 더 커져가지고 지금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면서 좀 더 묵직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이제 활동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또 그리고 이 마을의 소식들을 여러 사람들과 배워서 나누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개인이 어떤 채식하는 삶을 이해받고 싶어서 그거를 말이 아닌 편지로 웹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미디어가 됐다는 얘기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자립의 미디어가 같이 만났던 생활을 자립의 미디어가 만났던 얘기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나중에 또 계속 들려주시고 용혜쌤 마을반상회 온라인 아까 왜 시작되는지 얘기는 잠깐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오늘 마을 미디어를 하는 날이라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나를 보니까 제가 이제 공방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만들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조업을 한 거죠. 네. 또 빈 시간에 써도 되냐 하니까 써도 된다고 하니까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 그 짧은 기간에 쓰게끔 뭐 대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있는 단체가 또 이렇게 돈을 만지는 뭐 신용협동조합을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또 뭐 이제 신용협동운동 뭐 이사장도 해보고 뭐 금융업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언론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전혀 이거 어떤 기업가의 마음. 네, 그래서 금융업, 마을에, 부동산업, 미디어. 그렇죠. 이제 그 미디어 쪽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시도는 계속 했었는데 결국 지지받는 구조를 잘 못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지받는 구조를 계속 만들까 좀 고민을 하는데, 결국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워진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뭐 인쇄, 그러니까 미디어적으로 이제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SNS의 소통 구조가 되게 많이 넓어지고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구현하기는 되게 쉬운데,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이 한테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 제가 이 마을 미디어를 하게 된 거는 저만 아는 공공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결국 정보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받지 못하면서 공공의 정보가 이제 공공에 이렇게 모여지지 않고 특정한 단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얘기로 귀결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혹시 내가 언론을 하나 가지게 된다면은 그런 거를 좀 더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보가 나눠지는 데 있어서 그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고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와중에 마을반상에 온에어를 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서 만나기도 처음이실 것 같고, 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질문 올라오는 거 답변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도 돌고 제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먼저, 누구든 이제 이 질문을 딱 듣고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질문이라면 내가 할 말이 많다, 내가 먼저 이야기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이 눈치 보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좋은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두유요거트 통진, 온에어, 주민내거리,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양천의 소리, 이 5개 미디어를 하시면서 진짜 이 미디어의 매력은 이런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게 언뜻 생각나시면 먼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저희 잡지. 잡지가 나오면서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뭐 글을 모으고 저희도 교육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수집을 하면서 그거를 결과물로 딱 나왔을 때 모든 참여자분들이나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거가 되돌림표로 다시 또 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 마감 직전까지는 막 왜 했고 막 이러다가 밤새기도 하고 미칠 것 같아요. 딱 나오면 참여자들이 다 같이 뿌듯해지고 하는 그런 게 또 이렇게 마약처럼. 마약 같아요. 그런 매력이 또. 잡지는 그런 매력이, 인쇄물 활자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을 잡지가 이런 매력이 있다면 뉴스레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약간 넋놓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 끝에 앉으셔가지고 약간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력, 저희는 약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3단락, 5단락, 7단락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글인데 약간의 그 논평이나 주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글이.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구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했어요, 못했어요도 하는,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고마워요. 그다음에 그건 어떻게 더 좀 알려야겠네요. 이렇게 의견이나 의사가 담긴 글이어서 약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반응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관점에 동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측면은 그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전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그 정식 저희 그 언론 매체도 아니고 등록된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위라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렇고 이게 아마 약간 입소문이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좀 양천구 내에서 약간 사건 사고 비슷한 게 있다 싶으면 막 전화가 와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저희 안양천에 철새 보호 구역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 집중호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를 하는 그 좋은 의도로 정비를 했나 본데 그게 하필 철새 보호 구역하고 좀 겹쳤나 봐요. 밀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나 뭐 해마다 나오지만 양천 구의원 또 이 와중에 또 그 국내 연수를 갔다 오셨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 약간 부담스러운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도 그 의견을 좀 오히려 쓰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가볍게 받아주고 뭐 적절한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해 준 때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좀 계속 있어요. 예,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마을의 대나무 숲 같은 그런 언론인가 매체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사실 저도 필진인데 어느 수위를 써야 되는지 자꾸 자기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속마음을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잘 된 거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 오육화 원칙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약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때 양천의 소리 매체의 성격은 뭘까? 막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래 된다. 오히려 그랬더니 더 반응이 있더라. 이 얘기가. 그래서 약간 양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이크가 있다. 약간 이런 걸로 좀 지향하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맞나요? 네네. 네. 네. 그런 매력이 또. 네.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좋았던 점은 처음에 저희들이 컨셉을 좀 잡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에 좀 소소한 얘기, 뭐 그냥 옆집 고양이 소리가 안 들려서 뭐 어떻게 길냥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얘기를 좀 잔잔하게 얘기해 볼까 하다가 많이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 고양이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마음도 좀 그렇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약간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좀 컨셉을 공공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얘기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주민이 참여하면 좋고 어떤 주민은 뭐 취지는 어떻다 이런 걸 좀 약간 소개하는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고 뭐 그렇다고 조회수가 그렇게 오르진 않지만 예.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등포 구에도 구청에서 하는 팟캐스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무슨 과장님이랑 담당 주무관이 나와서 뭐 이런 거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거기가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기에 한정된 정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실제 뿌리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둘의 조회수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경쟁사하고 지금 그래서 비슷한... 제가 이제 팟캐스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회수나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은근히 순위도 막 보거든요. 어떻게 순위를 높이지? 막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면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런 하는데 지금은 좀 거기도 컨셉을 좀 바꾸고 저희도 좀 더 다르게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미디어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받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약간 활동의 방향도 약간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약간 무슨 자치구 신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거와 좀 비교해서 약간 설명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데에서는 들으시는 분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을 미디어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정보를 생산하는 행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정보를 수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정보를 해석하고 그걸 또 이렇게 알려주고 마치 공공정보 백화점 같은 약간 그런 것에서 이게 좀 다르게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 매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민대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가 12개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생활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주제가 다 다른데요. 뭐 커피 이야기도 있고 오토바이 통장도 있고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수다적인 얘기도 있고 또 학부모의 교육적인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골라 들을 수 있고요.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가 같으신 분들 중에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보도 거기에 맞는 정보도 또 공유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프로그램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녹음하다 보면 아니 저 팟캐스트 입장에서 녹음하다 보면 작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뭔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보다는 성장하는 게 또 개인적으로는 보여서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중에는 공공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봉사하는 거에 대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저희가 TBS에 나가다 보니까 마을의 그 소식이나 또 숨어 있는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주민내거리를 통해서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이 서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양천구만 해도 굉장히 작으면서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웃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진짜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이웃인지라고 좀 아리송한 뭐 이렇게 약간 가우뚱가우뚱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그 주민내거리가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 활동적인 마을의 얘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주민내거리의 그 이런 마을 미디어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소하게 또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력이 없는데 굳이 짜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더 없으신가요? 근데 네. 다들 얘기했어요. 네. 저희 매력. 네. 제 매거진의 매력은 우선 그냥 매력적이에요. 혹시 아, 보신 네. 분이 아니, 저 이 말 완전 동의합니다. 네, 한 번 제가 정말 네. 디자인을 예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네. 많이 하는데 저 완전 동의. 네. 그런 외적인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독성이나 이런 거 잘 보이게 하려고 편집 디자인을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글도 이제 어쨌든 제가 편집장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아, 데스크. 네, 아무 네. 글이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 네. 잘 쓴 글. 이거 정말 뭔가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글이야. 너무 허세 부리네.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글, 아까 다 뭐 어떤 소소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이 저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정기연재자들 글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말하는 섹스 이야기, 지금까지 어떤 섹스라는 중요하죠. 거나 네. 성적인 거는 여성이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여겨져 왔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자기 어떤 섹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어떤 젊은 여성 연재자가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목할 만한 게 샷다맨 생활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하는 남성, 남편으로서 나는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내를 보필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데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이런 주제로 매달 또 연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흔히 좀 이해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저 남자는 일을 안 하지? 왜 저 여자는 불편하게 저런 자기 성적인 얘기를 막 하지? 근데 사실은 저희한테 다 있는 이야기고 네. 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봐야 할까? 그게 또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약간 그런 것들을 묶어서 낸다는 것이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저희 또 연재자들은 또 연령대가 다 제 또래들이에요. 제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나이 제한 있나요? 아니요, 나이 제한 없어요. 싶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데스크님한테 들고 가고 싶습니다. 네, 나이 제한 없고 네, 글 보내주시면 네. 이제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한데 올해 되게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네, 무력감을 그쵸. 일으키는 일들이 사회에 되게 많았는데 그때 때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주제로 자기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자기는 어떤 움직임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글로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뭔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글로써 확인하고 또 네, 그런 데서 또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지점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두유 요거트 통신. 진짜요? 이거 제가 방금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돼. 다음은 기다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마치 제가 딱 듣기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의 글을 받는 약간 작가들의 플랫폼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맞아요. 이게 다음 달로 네, 맞아요. 네, 이번 달에 폐간하기로 해가지고. 쉬면 안 되시나요? 아, 네. 쉬는 쉬었다가. 의미고 또 다시 돌아올 네네. 수도 있고. 그러면 꼭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다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글로 잘릴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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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양한 매력들을 이렇게 한 가지만 사실 아닐 건데 오늘 또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생각나는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더 많은 이 매력들이 아마 더 숨어 있을 텐데 그건 또 다음의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이런 매력도 있지만 사실 이게 운영하면서 네, 좀 쉬시겠다 결정하신 것도 있는데 이거 좀 어려웠다. 이거 좀 어렵다. 사실 마을미디어를 하는데 이런 점은 솔직히 좀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꼭 어려워서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걸 또 해보시려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나의 미디어를 좀 돌아보면서 네. 같이 또 저희가 해결 방안이 여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기 나누다가. 네. 네. 저는 몰랐어요. 진영쌤이 저희 두유 통신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표시할 걸. 네, 좀 이게 확인이 안 되는구나. 누가 읽었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조회수 정도만 확인이 되고 뭐 소감 나누는 어떤 후기랑 같은 걸 따로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거기까지 되게 진입하는 게 독자분들이 어려우신가 봐요. 네, 샤이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이게 반응이 많이 있었을 때는 되게 뿌듯하고 되게 즐거웠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반응이 예전만 못하니까 이제 더 새로운 거, 더 예쁜 거, 더 매력적인 거 이렇게 해서 콘텐츠는 더 좋아지고 제가 애를 쓰는 거는 더 많아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과 끝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해주거든요. 와, 저거 시작한다. 저거 끝나서 너무 아쉽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지속할 때는 사실은 어려워요. 새로운 반응을 얻기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럼 전략적이신가요? 이 끝내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약간 관심이 시작과 끝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지지해주는 어떤 느낌이나 감상 같은 것들을 좀 꾸준히 한두 개라도 받으면은 좀 이렇게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감상을 물어봐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년 차고 이제 거의 만 2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만 2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더 새로운 걸 해야 될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도 그런 점이 또 있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글 쓰는 사람들끼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이 좋기도 하지만 이제 만 2년 정도가 되니까 약간 매너리즘이 온다. 그런 점이 조금 힘든 지점인 것 같네요. 혹시 매너리즘에
왔었던 그런 다른 미디어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언뜻 생각에 다음에는 두유요거트 통신 모니터단이 돼야겠다. 아니면 서포터즈가 돼야겠다. 너무 고마워요. 네, 말만 네.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말만도 너무 고맙다. 제 말 듣고 다시 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죠. 다시 힘낼까봐.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진짜 글이 되게 너무 좋았고, 그 주제는 저도 한번 써보고 싶고, 첫 번째, 여성이 말하는 여성의 섹스. 이 얘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있는 신랑에게 두 번째 주제, 살림하는 남자 이야기 한번 써보는 거 어때? 좀 권해보고도 싶고 그러네요. 네. 저는 어려웠어요. 오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밥상에 숟가락 얹는 일은 정말 쉬운데 그 밥상을 차리는 일이 항상 어려운데 맨날 그 밥상 차린 밥상을 같이 차려줄 사람이 그걸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또 결과 중심적, 과정 중심적, 감정 중심적 모든 복합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것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이게 보조 사업이고 뭐든 받으면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데 밥상을 같이 차려줄 사람들과의 연대와 관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협업을 만들어내고 그 협업의 과정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거고 갈등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고 또 그래서 어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든 그게 무슨 일이든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또 마을 미디어에도 잡지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가장 좀 어려웠다. 이 얘기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나요? 같이 하는 비슷한 경험이 그 영등포 마을 반상회 온에어 전에 물레동에 있다 보니까 물레동에 다양한 작가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 물레동의 작가들이 이제 한두 명 떠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물레동네라는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꽤 오래도록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번 접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그게 계속 방송을 탈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끝나고 되니까 아쉽다 자기 밤늦게 작업할 때 틀어놓으면 너무 좋았는데 왜 멈췄냐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의 저처럼 할 때 잘하던가 네 그래서 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같이 WMC가 이사를 가게 되니까 또 새로운 분을 같이 모시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만한 여유라든가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무슨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도 그냥 동네에서 그냥 라디오 진행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그냥 그 정도의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숟가락 던져도 되는데 제발 밥 먹고 이야기를 좀 맛이 있다 없다 국이 짜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다음에 밥상을 차릴 때는 이번엔 계란 반찬을 좀 얹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한국적인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한다는 자체가 익명성에 있으면 되게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서는 되게 좀 적극적이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 미디어도 같이 동네 이야기니까 훨씬 더 소통이 중요하고 유수한 방송이라든가 신문보다 더 많이 이래 뭔가 평가 이야기 소소한 이런 게 소통이 계속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잘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는 저도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주민내거리든 프라이드 그린토마토든 양천의 소리 두유요거트 통신 오네요. 보시는 분들 반응합시다. 네, 그게 댓글이든 응원의 문자든 어떤 보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든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게 마을 미디어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 오늘 좀 약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매스미디어의 반대말 같은
예,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어떤 공중파의 이런 방송이 아닌 진짜 마을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에 오히려 더 작은 반응, 친밀한 반응이 되게 이제 또 계속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얘기 오늘 좀 건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그 외에 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물론 개인 방송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 소재가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소재가 좀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도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하긴 그렇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야. 크리스마스 시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노력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속이다 보니까 언제 올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그 방송을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속하는 거에는 그 어떠한 뭐 이렇게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일처럼 느껴지면 에너지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뭔가 너네 활동 잘하고 있다. 뭐 교통비 뭐 아무도 안 줘. 내 돈 내고 써. 뭐 이렇게 한 2년, 3년 지나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 조금 누군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후원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실이 생겼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관공서는 다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래도 이렇게 은행정에서 다행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이 돼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열정만으로 이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받아서 할 때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런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하는데 필요 없는 종이 서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첨부해서 뭐 이렇게 메일로 보내도 될 일을 우편으로 보내라. 뭐 등등. 뭐 다음 달 양천의 소리 한번 기고를 하시죠. 네, 뭐 대나무숲. 뭐 좀 좋은 어쨌든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댓글이나 응원의 이런 말도 관심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또 마을 미디어는 독립 언론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후원 네, 또 중요하다고 후원 기자 나가나요? 주민들이? 네. 네, 그런 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지원을 미디어들이 마을 미디어들이 좀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마을 미디어 지원 체계의 어떤 행정 간소화 이런 이야기 한번 기고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더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제 어느덧 1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약간 정리하는. 예.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 질문도 많으실 테고 서로의 상황도 좀 궁금하실 텐데 그 얘기 끝나서 나누기로 하고 방송을 좀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요 얘기 한번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데스크에서 검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글을 네 마을 미디어가 네 마을 미디어라면 요거는 좀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 한번 또 마을 미디어가 지속 가능하려면 네,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네. 좀 네, 오른쪽부터 네. 네, 마땅치 않으면 저를 지목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저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이. 해명하면은 약간 그냥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네, 예, 저희는 돌이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4호 정도
되는 14하고 15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언제 벌써 오늘 네. 그렇게 됐는데요. 그 글감이나 글 쓰는 사람들 선정해주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약간 좀 그 구조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매월 그 마감이라고 하죠.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그냥 쭉쭉 발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야? 뭐 이런 걸 좀 잔잔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글감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자나 그 뉴스레터 형태도 가능하고 팟캐스트 같은 그 내용으로 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뉴스 영상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저희가 구청 구의원들의 모니터다 보니까 아주 심하게 말하면 무궁무진해요. 얘기거리가 저희가 시간과 관심만 좀 투여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 독립적인 언론, 독립적인 미디어 이런 걸 좀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면 돈도 좀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좀 필요한데, 그렇게 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몇이라도 있으면 한번 그렇게 도모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양천의 소리가 어디로 또 성장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양천 지역의 독립 언론, 네. 지역 언론, 네. 사회 공기가 되는 그런 언론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 같은. 네, 네, 네. 붙겠죠 누군가? 그러면 좀 약간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붙으려면? 아직 그 정도 아니니까 네, 넘어가시죠. 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네. 네, 옆에 같은 활자 매체로서 저희도 항상 이런 쪽을 가야지, 올해는 어떻게 그걸 담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요. 그걸 잘하시는 분은 그냥 그걸 잘하고, 저는 약간 떡볶이 같은 잡지? 뭔가 소소하게 일반인이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에피소드로 낼 수 있는 미디어의 첫 단계 정도에서 그냥 가늘고 길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가늘고 길게 가려면 어쨌든 지금은 사업 공모에 해서 되는데, 이 잡지가 판매가 돼서 자산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능력이 돼서 길게 꾸준히 또 저희 아닌 다음 세대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잡지로 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진리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편집장으로 바꿔서 오신다든지, 어쨌든 간에 바로 캐스팅 하시나.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산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요. 목표는 올해도 미디어 안에는 공적인 걸 뭘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항상 매해 고민이지 목표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고 하면서 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역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플러스로 이게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약간 전문 용어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주민내거리에서는 미디어가 원래 그 정보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데, 섭외를 부탁드리면 섭외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홍보가 가장 좀 더 많이 널리 되어야 되는데, 옆에 있으신 분한테 핸드폰 있으면 좀 구독 같이 달라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많이 애청해 주셔서 저희가 마을의 얘기를,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마을 미디어를 만드는 것도 알리는 것도 모두 주민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달에 폐간하긴 하지만 저는 제 이 두요통신의 모토를 뭐 읽는 자리에서 세상과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쓰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저희 모토로 썼었거든요. 네. 명언 제조기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모토로 썼었는데 뭐 저희 매거진은 이번 달에 폐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자기 다양한 이야기, 자기 숨겨왔던 이야기들 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이런 뭐 웹진 형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이야기 자리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갈 생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역시 마을 미디어에는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다. 네, 사랑, 네, 반응,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아까 좀 너무 냉소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 2년 3년 동안 이거 매달 발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관심과 그리고 많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나 오늘 진영쌤이 이렇게 너무 샤이했어. 아니 근데 저 이런 자리에도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사례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자리인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진영쌤이 나를 이걸로 불러줬다. 이건 어떤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게 해주셔서 또 진영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수상소감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마을 미디어에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마칩니다. 네. 마을 미디어는 사랑이다. 이것도 약간 되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각자의 언어로 해석하는데 가슴으로는 확 느껴지면서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네. 지금 다들 하고 싶으신 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뭐 소화의 겸. 네. 저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그 위기라는 게 결국 이런 소규모 미디어의 지속성을 하지 못했던 위기와 다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아무리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떻게 확장할 건지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 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마을 미디어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이라는 게 결국은 더 많은 시민들의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건가에 대한 고민,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고민이 잘 모아진다면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잘 좀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와, 오늘 마지막 두 분이 우리 오늘 랜선 집담회에 1시간에 정리를 해주신 느낌인데 마을 미디어는 감정적으로 사랑이고 또 마을 미디어는 정치적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문장으로 오늘 랜선 집담회를 감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하고 계시는 다양한 이야기를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러분 재밌네요. 다음에 또 꼭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마을 미디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모여보는 것도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랜선 집담의 주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마을에서 또 이렇게 랜선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마을 양천마을이나 플랫폼 소통방에 올려주시면 그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랜선 집담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